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인천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요 이슈 함께 짚어봅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인천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이슈를 꼽으라면 바로 지역화폐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지역화폐인 인천 이음카드는 인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인데요. 아쉽게도 지난 22일부터 캐시백 혜택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보도된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6% 캐시백을 앞세워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끈 인천 이음카드. 결과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인천 이음카드의 발행액은 1조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당초 올해 목표 결제액 3천억 원을 진작에 초과했습니다. 사용에 따른 캐시백은 인천시와 정부의 목. 늘어나는 부담에 인천시가 22일부터 인천 이음카드의 캐시백을 3%로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캐시백 지원 한도도 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올해 기준 11조 규모의 우리 시 재정 규모에서 올해 국비 260억과 시비 468억, 총 728억 원. 그래서 시 재정 규모 대비 약 0.7%의 캐시백 예산이 시로서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재정 투입 규모인지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했던 대목입니다. 인천시는 캐시백 혜택을 낮추는 대신 3에서 7%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혜택 플러스 가맹점 수는 약 1,300곳, 이를 6만 곳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인천시의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화폐의 모범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진화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내년 인천 이음카드의 발행액을 약 3조 7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인천시는 소상인들의 자발적인 할인 참여와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지역 소비 증대가 선순환 구조를 이룰 때까지 최대한 캐시백 혜택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인천 이음카드 이 캐시백 혜택 참 좋아가지고 저도 발급받았거든요. 그런데 혜택을 축소했다.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이음카드의 캐시백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6%에서 3%로 절반이 줄어든 건데 당초 6% 캐시백을 앞세워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이 지역화폐가 얼마나 큰 화제였냐면 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이고요. 네. 또 제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제 지인들까지도 인천의 이 카드는 뭐냐 이러면서 그 카드의 존재 여부를 또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혜택이 축소가 된 건데 이번에 카드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앞으로 이음카드로 아무리 많은 금액을 결제를 한다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한 달에 9,000원이 최대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달 기준으로 인천 이음카드의 발행액은 1조 1천억 원을 넘어섰고요. 가입자는 벌써 9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당초 올해 목표 결제액 3천억 원을 진작에 초과한 거고 사용액에 따른 캐시백은 인천시와 정부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늘어나는 부담에 인천시가 인천 이음카드의 캐시백을 3%로 축소해서 운영하기로 한 건데 지난 22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고요. 네. 또 캐시백 지원 한도도 3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는 인천 이음카드의 과다한 캐시백 혜택이 재정사업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이음카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네. 것 같은데 사실 사용을 했던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혜택을 줄이는 대신 다른 좀 방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달랠 수 있는 방안들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쓰는 사람들은 바로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혜택이 줄어드는 게 보이면은 이용률도 좀 저조해지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가 좀 함께 드는데 인천시는 캐시백 혜택을 낮추는 대신 대안으로 내놓은 게 3%에서 7%까지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없는 QR 간편 결제를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결제와 동시에 3에서 7%를 우선 할인해주는 가맹 제도입니다. 네. 서울시가 시행 중인 제로페이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면 될 텐데요. 현재 인천에서 혜택 플러스 가맹점 수는 1,300여 곳인데 이것을 6만 곳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매력적이었던 캐시백 혜택을 줄이고 내놓은
내놓은 대책이 얼마나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인천시는 내년 인천이음카드의 발행액을 3조 7천억 원으로 전망하기도 했고요. 가입자는 125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할인 참여와 더불어서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지역 소비 증대가 선순환 구조를 이룰 때까지 최대한 캐시백 혜택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인천 이음카드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지역 화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가 이렇게 캐시백 혜택을 좀 줄이면서 다른 지역의 지금 뭐 다른 지역별 화폐들은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지금 부평하고 계양도 아직 추진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 화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네, 부평구와 계양구 같은 경우는 도입을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네. 실제로 계양의 경우에는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인천시의 발표로 인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기는 조금 힘들다고 입장을 전해온 상황이고요. 네. 캐시백 부분에 있어서는 구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나 이런 부분 정도에서 군구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좀 검토 중이다.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더 이상의 세부적인 얘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부평구의 경우에는 당초 다음 달에 지역화폐 도입을 좀 목표로 추진을 해왔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발행 계획을 잠시 보류했습니다. 그 인천시와 정부가 캐시백 혜택을 이제 예산으로 지원을 해왔던 것은 인천 이음카드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예산으로 캐시백을 메워왔는데 이건 한계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정부 지원 역시 평생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어찌 보면 캐시백 축소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인천 이음카드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인천 시민사회와 인천시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월 현재까지 약 90만 명의 시민이 인천 이음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이정화 기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에는 약 125만 명 정도가 인천 이음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인천시 전체 인구가 약 300만 명, 이 중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실이용 대상이 약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절반 정도가 이제 인천 이음카드를 사용하고 그러네요.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이런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이미 인천 이음카드라는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 안에서 시민들이 인천 이음카드를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 골목 상권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필요하겠느냐. 이제 거기서 나왔던 가장 큰 안이 이제 소상공인들이 직접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혜택 플러스 가맹점 이제 확대일 겁니다. 소상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제 캐시백 혜택을 제공을 하는 거죠. 많은 소상인들이 참여할수록 혜택은 더 커질 것이고 시민들의 호응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즉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인천 이음 카드 플랫폼을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천시 인천 이음카드 뭐 기존보다 혜택이 좀 축소가 되면서 운영 계획의 변경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앞으로 추진 상황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 상황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소속 부평구 의원들이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불법 용역 수의 계약의 전말을 조사하겠다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특위 구성의 일정을 다음 달로 연기했는데요. 취재기자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지금 특위 구성을 미뤘다. 이유가 뭔가요? 네, 지난주 한국당 소속 부평구 의원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죠. 예, 특위 구성 의지를 밝혔었는데, 네. 그리고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하려고 했고요. 하지만 결국엔 상정하지 않았죠. 현재 부평구 감사관실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데,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우선 그의 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에 특위 구성을 논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네. 이익성 부평구 의원의 현장 인터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조사가 진행 중이고 그리고 추후 233회 부평구 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집행부의 조사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절차를 우선 진행한 후에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자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집행부 감사관 부서에도 철저한 자체 감사를 통해서 셀프 감사, 셀프 조사라는 불명예를 씻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간의 우려가 불식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불법 수의계약 문제인데 어떤 부분인가요? 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016년 4월부터 부평구 체육회에게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이제 운영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진행된 부평구 감사관실의 정기 감사에서 해당 수의 계약은 위법하다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네. 공개 입찰을 통해서 계약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수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라는 이런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네. 이에 따라서 담당자 2명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용분인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평구 체육회와 현재까지도 이제 수의 계약을 맺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이익성 부평구 의원이 지난 9월 열린 그 구정 질의에서 감사관실의 시정 요구에도 위법한 수의 계약이 체결된 이유는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네. 부평구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를 했습니다. 구정질의에 나선 차준택 부평구청장도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당 의원들의 조사 특위 구성을 두고 사실 더불어민주당 부평구 의원들의 경우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것이다. 이런 또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한국당 의원들이 특위 구성을 미룬 것이 좀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런 부분에? 의식했다기보다는 이제 부담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보고 난 이후에 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는다. 왜 굳이 지금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정치 쟁점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문제를 제기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다. 어떠한 보고를 받은 바도 없다. 그리고 조사를 받아야 할 부평구를 부평구 감사관실이 감사를 하는 거는 셀프 조사 아니냐. 네. 이거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특위의 이런 필요성을 강조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감사관실에서 감사 의지를 밝힌 만큼 우선 이를 지켜보자라고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특히 본회의에 조사 특위권을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할 경우에 이렇게 좀 위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해서 이렇게 부결되는 것보다는 감사관실의 결과를 지켜본 후에 만약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 봐라 역시 셀프 감사였다 라는 이런 주장을 내세우면서 특위 구성에 당위성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부평구 다목적 실내체육관의 불법 수의 계약을 두고 여야 간 의원들의 기싸움이 참 팽팽한데요. 앞으로 좀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가을 태풍 피해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덮친 인천 강화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지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강화군이 함께 지역관광 되살리기에 나섰는데요. 이번 주말 하루 나들이 일정으로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먼저 지난 취재 내용 보겠습니다. 인천 강화의 풍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곤돌라를 타고 정상에 다다르면 무동력 썰매 강화 루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헬멧을 갖춰 쓰고 시원한 바람 사이로 한껏 질주해봅니다. 지난해 개장한 강화 루지는 트랙 길이가 1.8km로 동양 최대 규모입니다. 단연 인기가 높습니다. 아이랑 우처럼 쉬는 날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곤돌라도 타고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지도 않고 아이랑 같이 탑승해서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즐겁습니다. 풍선을 이용한 작품부터 이색적인 느낌이 풍기는 조형물까지 자연 속 미술관도 볼거리입니다. 인천 직물 역사의 시작인 조양방직. 곳곳에 오래된 풍경들을 마주하다 보면 마치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듭니다. 오래전 섬유 공장이었던 공간은 지금은 감각이 돋보이는 카페로 변화했습니다. 조양방직 내부에 들어찬 옛 골동품들은 나들이객들을 발걸음하게 합니다. 옛날 어른을 생각하고 한번 해봤어요. 신기해요. 지금 여기 물건들이 다 신기해요. 그래서 한 번씩 지금 다 찍어보고 싶어요. 다양한 볼거리에도 강화군 내 관광지는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 이전보다 매출이 30% 이상 급감한 상황. 지역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강화군에는 애완견 돼지 한 마리 남은 것까지 모두 다 살처분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에 그동안 오지 않으셨던 많은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화를 찾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부탁드리는데요. 연이은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한동안 침체됐던 지역 관광업계가 다시금 활기를 찾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네, 이정아 기자, 인천 강화 여러 곳들 지금 둘러보고 왔는데 네. 영상을 보니까 가고 싶은 곳들이 참 많네요. 어땠습니까? 네, 좋은 곳들 많이 둘러보고 왔는데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가을 태풍과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이 막막해진 지역 관광을 살려보자 해서 인천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스데이를 개최했습니다. 그 일정 중에 나왔던 취재 리포트인데 사실 그냥 둘러보고 하루 여행 코스로 좀 생각하고 갔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 농민들이나 관광업계의 관계자들은 속이 좀 타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마음은 다소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재기자로서 행사장에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직접 당사자인 지역민들의 목소리나 또 아픔이나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한번 들어봤으면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관광업계를 살리고자 열린 행사였는데 네. 뭐 지역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없어서 그쵸, 아쉬웠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내용은 어땠습니까? 이 관광객들이 실제로 와서 보기에 좀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그날 일정은 이제 리조트 내에서 루지를 좀 타보고 또 지역 미술관에 이어서 섬유 공장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이 조양방직에 방문을 했었는데 네. 또 이후에는 또 북녘땅을 조망해보는 그런 행사까지 차례로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마다 다 의미가 좀 있었어요. 그야말로 강화를 대표하는 관광지들이라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아무래도 무동력 썰매인 루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제가 경남 통영에서도 루지를 좀 타본 적이 있는데 네. 통영에서 탈 때보다 확실히 대기 줄도 되게 짧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네. 여러 번 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 때문에 이게 좀 관광객들이 덜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시면 상당히 빨리빨리 대기줄 없이 타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해 개장을 했어요. 이 강화 루지가. 트랙 길이가 1.8km인데 이게 동양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단연 인기가 높은데요. 그리고 루지뿐만 아니라 루지를 타기 위해서 곤돌라를 타고 산을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보이는 풍광이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아, 네.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날이 맑을 때는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 타워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말에 가면 빨리빨리 타볼 수 있다. 뭐 팁을 주신 것 네, 같습니다. 가보시죠. 네, 저도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좀 활동적인 부분 외에도 또 네. 좀 정적으로 좀 한가로운 여유를 좀 보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관광지도 혹시 있었습니까? 네, 보신 것처럼 아까 헤든 뮤지엄이라고 해서 지역의 강화군의 지역 미술관입니다. 자연 속에 녹아든 아주 멋진 공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내년 3월까지 팝아트 기획전이 열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인천 직물의 역사의 시작인 조양방직, 또 곳곳에 오래된 풍경들을 좀 마주하다 보면 마치 그 시절, 예전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오래전 이 섬유 공장이었던 공간은 지금은 감각이 돋보이는 카페로 변화했습니다. 조양방직 내부에 들어찬 옛 골동품들이 이 레트로 열풍에 힘입어서 젊은 세대부터 또 연세가 지긋하신 나들이객들까지 모두 흥미로워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인천이 고향인데도 강화를 관광으로서 간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데 그 다양한 이런 볼거리에도 불구하고 강화군 내 현재 관광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매출이 30% 이상 급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만큼 지역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연이은 태풍과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한동안 침체됐던 지역 관광업계가 다시금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강화군 지금 관광 활성화를 다시 꾀하고 있는데 이 태풍의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덮치면서 연이어 아픔을 맞은 강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